삼프로 TV가 또 특별하게 준비한 인터뷰 여러분께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국방 관련 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쪽에 참여하신 외국인 손님 중에 저희가 꽤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 한 분 오셔서 저희가 열심히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미국의 쉴드 AI라고 하는 국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팔란티어가 요즘 이제 국방 쪽으로도 진출하면서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인공지능과 방위 산업의 결합되는 과정이 최근에 아주 뜨거운 트렌드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사업의 스타트업 창업을 최근에 하면서 미국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쉴드 AI의 브랜든 생 창업자를 직접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for having me. 와우. 제가 듣기로는 쉴드 AI는 인공지능과 방위 산업, 특히 인공지능과 그 공군 조종사를 결합한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하고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혹시 개인적인 일화가 또 있으십니까? 저는 네이비실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었죠. 사실 저희 형도 테크 기업을 운영했었는데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저희 형이 퀄컴에 회사를 좋은 조건으로 매각했습니다. 그때 형이 AI 기술과 자율화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AI 분야야말로 차세대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것이고 인터넷 혁명을 뛰어넘는 혁신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AI와 자율화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AI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가 군에서 경험했던 불편한 문제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군인은 불만을 품지 않는 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녀본 적도 없던 만큼 기업체나 직장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도 몰랐죠. 제가 경험했던 문제점들은 아프가니스탄, 태평양, 중동 지역에 파병되었을 때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위는 국가 안보와 세계 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35년에 군에서는 AI 및 자율화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게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AI와 자율화 시스템이 비행기, 군함, 잠수함, 탱크 등을 막론한 모든 곳에 쓰이도록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에서 쓰이는 모든 장비들이 스스로 켜지고 지휘하고 기동하도록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할 것이고 대량의 장비들을 한꺼번에 조종하고 지휘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35년의 군의 모습은 이럴 것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2015년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기술 없이 단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게 제 생각을 말했죠. 나는 AI와 자율화 기술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와서 방위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브랜든, 되게 고귀한 사명처럼 들리는데 비즈니스로는 최악이야. 내가 왜 이게 안 되는 비즈니스인지 알려줄게. 100명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100명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죠. 저와 형은 이 아이디어로 회사를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을 유치하러 실리콘밸리로 갔지만 30명의 투자자 모두가 사명은 숭고한데 비즈니스로는 최악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으며 2016년에 첫 번째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AI 및 자율화가 방위산업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까라는 생각 하나에서 시작된 거죠. 실제 해군으로서 그럼 전투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인공지능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실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가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바로 정보 수집 및 기동 능력에 AI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AI 파일럿을 이용하면 무인기가 GPS나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군함, 잠수함 등 모든 종류의
무인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집 작전이나 팀 작전도 가능합니다. 군집 작전은 군사 전략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병법입니다. 전쟁의 제일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물량 공세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상전이든 해전이든 어떤 전투이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훨씬 우세한 전력을 가진 쪽이 승기를 잡는 법입니다. 전쟁에서 물량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AI와 자율화 기술을 이용하면 사실상 거의 한계가 없는 무한한 병력을 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한 군사력 정보 수집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 기동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력과 우세한 기동력을 얻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그 전투 상황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할 때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난관은 뭡니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설명을 좀 듣다 보면 인공지능과 국방을 결합하는 게 이런 게 핵심이구나라든가 이런 게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인공지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AI 파일럿은 본질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무인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모듈이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인식, 인지, 행동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먼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인지합니다. 그런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이런 과정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자율주행차가 작동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센서를 이용해 주변 환경의 지도를 만들고 이를 인식하죠. 그 다음 GPU를 이용해 행동을 결정하고 모터를 조작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육상 장비나 항공 장비 등을 비롯한 모든 무인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 같은 센서를 사용해 환경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GPU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GPU의 명령에 따라 모터를 작동시키고 내부에 설치된 조종 장치를 구동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항공기 및 기동 장치가 GPU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하나의 장비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조종사가 아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종관은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 티셔츠에는 이제 이 비행기는 AI 겁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AI를 통해 F-16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시험 비행 당시 조종사가 비행 중 AI 자율비행으로 전환하는 버튼을 누른 뒤 이렇게 두 손을 들며 이제 이 비행기는 AI 겁니다 라고 무전했습니다. F-16뿐만 아니라 프레데터 드론이 하는 것처럼 표적 식별과 ISR을 할 수 있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프리베트 항공기 그리고 쿼드콥터에도 AI 파일럿을 통한 무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완전 자율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사람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니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자율주행차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모는데 차가 알아서 운전하도록 그냥 지켜보며 상황 확인만 합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만 꼭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다만 이 전투기에 조종사가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격추로부터 전투기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워치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원격으로 워치하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F-16 자율비행 때도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시험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저희는 조종석이 전혀 없는 차세대 무인 전투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예 조종사가 없이 운항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임무를 계획한 후 버튼을 딱 누르기만 해도 전투기가 바로 출격하여 알아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동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바로 전투기에 원격 접속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 잘 되는 조건에서 필요시 언제든 지휘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조종사가 전투기에 타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한 명이 수백 수천 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항공기를 지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명령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을 비슷하게는 하지만 더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라고 하셨으니 그 인공지능 파일럿은 실제로 시켜보면 사람보다 조종과 전투를 더 잘합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만큼 하는 게 목표입니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생각해 보면 AI 파일럿이 인간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저희의 AI 파일럿을 설명하기에 F-16만큼 좋은 예시가 없습니다. AI 파일럿은 인간과의 공중전에서 99.9%의 확률로 이깁니다. 사실상 질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나 무인 시스템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율형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파일럿을 결합한 무인기 또는 원격 조정하는 기술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신 인간과 기계로 이루어진 팀의 약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약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란 소수의 사람이 수백만 대에 이르는 드론을 조종하는 식의 보강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 기술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군의 경우에는 현재 병력이 약 50만에서 60만 명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앞으로 몇 년 안에 30만 명 정도로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됩니다. 한국군이 1,000만 대의 드론을 가지고 있다 해도 조종사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AI 파일럿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인간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강력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인간-기계 협력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have to be improved? AI와 자율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그 발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수백만 대의 드론을 지휘하는 기술에도 기술적 장벽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공의 판도를 결정하는 것은 엔지니어와 기업이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행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입니다. 규제나 조달 정책은 아무래도 제한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 기술 도입을 늦춥니다. 그러나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대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직접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좀 물어봐도 되나요? 만약 그 국방부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전투기에 이걸 결합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 방식인지 혹은 뭐 어떤 식으로 프라이싱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비상장 기업이라 수익을 공개하지 않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매출이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억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으로 매출을 10억 달러까지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 mean, how you charge your price? How do we charge? Do you charge monthly or Yeah. or all at once? 가격 책정 방식은 플랫폼과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중요한 하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기업들이 자율성을 구축하고 개발하며 시험 평가하는 데 이 플랫폼이 사용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플랫폼이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KAI와 LIG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자주적인 AI 파일럿과 자율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아가 한국 방위산업 전체와 협력하여 한국이 주권적 AI 파일럿과 자율성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 SDK는 좌석 라이선스로 제공되며
연간 구독 방식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저희의 또 다른 주력 상품 중에 여러 미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던 AI 파일럿이 있는데 이 상품은 연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드론은 경우에 따라 AI 파일럿이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뭐 조금 좀 단순하게 그럼 예를 들면 전투기 100대가 있는데 이거를 인공지능과 결합한 무인 조종 방식을 도입하고 싶다. 그럼 대충 얼마나 들까요? 그냥 어느 정도 비싼 건지 감을 잡고 싶어서. 방위 산업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한 산업입니다.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AI 파일럿의 연간 비용은 전투기 한 대당 약 100만 달러입니다. 사람 조종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욱 경제적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저희 AI 파일럿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 조종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파일럿의 성능은 계속해서 놀라운 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RPA 알파 도그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AI 파일럿은 30년에 해당하는 비행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씩 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엔 단 3일 만에 30년도 넘는 비행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AI 파일럿은 수천 년의 비행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는 인간 조종사가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없는 양입니다. 게다가 이는 신규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었습니다. 신참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초기 훈련 후 뛰어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8에서 10년의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AI가 가지고 있는 장점, 즉 효율적이고 빠른 비행 경험 습득이라는 장점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비실에 있었을 때 현장에 처음 투입됐을 때는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능숙하게 되었죠. 반면 AI 파일럿은 사람과 아주 달라서 처음부터 전부 최고의 조종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AI 파일럿은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훌륭한 조종사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을 텐데 그 똑같은 AI 파일럿 둘이 똑같은 전투기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면 승률이 대개 그럼 50대 50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원리인가요? 저희는 시뮬레이션에서 레드 AI와 블루 AI가 자주 맞붙어 겨룰 수 있도록 해 잘 학습된 AI와 덜 학습된 AI가 수백만 번의 대결을 통해서 경험을 쌓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대한 경험이 쌓이고 결국 둘 다 더욱 발전된 AI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 전쟁의 모습은 드론 대 드론이 맞붙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AI와 최대한 다량의 뛰어난 성능을 가진 드론을 보유한 쪽이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 전쟁의 모습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다수의 드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간의 교전은 현재 아직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지만 드론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드론 간의 교전은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그 매번 그 계산을 하는 이른바 인공지능의 두뇌는 어딘가에서 원격으로 존재하면서 뭐 5G나 6G 같은 통신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투기 하나하나가 그 두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AI 파일럿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서 기본적으로 통신 연결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에는 위성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자율 비행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시스템은 통신 없는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지만 필요시 관련 데이터나 비디오 스트림을 회수하여 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위성 라디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회수합니다. 이는 비행의 감시와 기록에도 유용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그 자체가 너무 고성능의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돼서 또 그럼 전기 소모도 계속 많고
그럼 배터리도 또 싣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투기의 전투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더 훌륭한 CPU가 필요하고 GPU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더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되고 전투기는 무거워지고 혹시 그런 문제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타는 테슬라는 GPU와 8대의 아주 작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 덕분에 사람보다 뛰어난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술이죠. 자율 전투기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아주 작은 GPU 두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소형 GPU이죠. 이에 더해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첨단 센서, 레이더들과 카메라 등을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장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기의 무게는 증가하지 않으며 별도의 특수 배터리 같은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현대 전투기들은 상당한 양의 전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아주 뛰어난 성능의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간의 GPU 두세 개만 설치해도 아주 훌륭한 자율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비해 비행이 정말 더 쉬운가요?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적고 3차원에서 이동 가능하여 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기술이 계속 도입되면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바뀔까? 이게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함께 좀 소개시켜 주시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전장에서 수백만 대의 드론을 전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수천 대의 드론과 무장 병력이 어떻게 함께 전술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AI가 드론 조작에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 횟수는 여전히 수천 대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에 의해 조종되는 드론을 운용하는 회사는 쉴드 AI가 유일하며 180파운드의 수직 이착륙 드론인 프리베트가 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5년 혹은 10년 내에 AI 파일럿이 장착된 드론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AI로 작동되는 드론이 점점 더 많이 증가할 것이고 군에서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군 작전의 효율성과 잠재적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자율형 AI가 접목된 드론을 활용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크라이나가 100만 대의 드론대를 띄워 국경을 순찰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비용의 드론에 자율형 AI를 탑재하고 이를 대량으로 운용한다면 아주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트기, 공군기, 비싼 공군기는 점점 효용이 떨어질 걸로 보십니까? 현재 전 세계 각국의 군대는 더 작고 저렴하며 자율적이고 높은 지능을 갖춘 드론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F-35 전투기는 구매하는 사양에 따라 1억 달러를 훨씬 넘지만 동일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2천만 달러의 고성능 전투 드론이 등장해서 빠르게 대체될 것입니다. 전략적 감시와 정보 수집의 정찰 및 타겟팅 드론은 1억 달러부터 1억 8천만 달러까지 비용이 들 수 있는 매력적인 군사자산입니다. 쉴드 AI는 AI 조종사가 통제하는 비베트 항공기로 동일한 임무를 100만 달러에 수행할 수 있으며 600만 달러짜리 미사일 대신 단지 5만 달러면 충분한 단방향 공격 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유사한 사거리를 커버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10대 드론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전투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대는 더 이상 비싸고 정교하며 제작 시간이 긴 전투기 대신에 훨씬 경제적이고 스마트하며 배치도 빠른 드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미 각국의 방위 전략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 앞으로 각국의 국방력 차이를 좀 더 키우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효과적인 효율적인 비용 그 효율적인 운용이 더 가능해지니까 오히려 그 국방력 차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글로벌 군사 전략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억지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실제로 강력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미국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한국이 더욱 탄탄한 군대를 갖추는 것은 미국이 다양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토에 속한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져오는 전력 증강은 미국에게도 분명 유익한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AI와 자율성이 군사 활동에 채택되면 군사력 증강은 각 국가별로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강해진다면 우리는 결국 모두 같은 모습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더 닮은 꼴이 될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비슷해져 가나요? 질문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면 전 세계 및 지구 차원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곳이 더욱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보다 강력한 억지 수단을 갖추었더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또한 더 강한 억지력을 가지게 된다면 세계는 더욱 진일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와 자율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율드론 군단이라는 새로운 전략 억지 해결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억지력 덕분에 이웃을 공격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져서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 발전 덕분에 분쟁이 감소하는 현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최근에 공군의 전투 방식 트렌드가 듣기로는 기존 전투기랑 드론이 서로 이제 협업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아마 업계에서는 Think, Judge, Attack 뭐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군대는 F-35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에 AI 조종 전투기를 더하여 인간 기계팀을 운영 중입니다. 여러 AI 조종 전투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앞으로 점점 더 보편화될 것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는 대부분의 공군이 이 같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조종사가 필요한 시대는 막을 내리고 AI가 조종하는 드론만이 하늘을 날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기는 10년 내로 다가오며 이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도래할 것입니다. 혹시 이 AI 파일럿 이 분야가 장기적으로는 군사용 이외의 민간 분야에도 혹시 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응용될 걸로 예상하세요? 확실히 상업용 항공기에서도 AI 조종사의 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항공기 제조업체가 AI 조종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신규 기체 설계에는 AI 시스템의 역할이 포함될 것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새로운 기체를 개발할 때 이러한 AI 조종사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인간 조종사 2명과 AI 조종사가 함께 비행하며 실질적인 데이터를 축적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고 규제 당국이 이를 승인했을 때 인간 조종사 1명과 AI 조종사로 운항체제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철저한 검토 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상업 비행기에서 인간 조종사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 조종사의 존재가 승객들에게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조종사를 당분간 유지할 생각입니다. 2055에서 2060년, 즉 약 40년 후에나 가능할 듯합니다. 대다수의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 사람 조종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요즘 방위 산업과 관련한 관심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의 회사인 팔란티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니까요. 이 쉴드 AI는 아직 비상장 회사인데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기술과의 차이점 또는 뭐
혹은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인지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팔란티어 팀을 항상 깊이 존경하고 있으며 특히 샴상카르는 제 개인적인 멘토로 여기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성과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팔란티어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방산 기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팔란티어와 스페이스X는 전체 방위 기술 산업에 있어서 선구자 역할을 했으며 이 방위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팔란티어와 쉴드 AI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팔란티어는 군 정보와 관련되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여 다양한 정보기관의 작전 및 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쉴드 AI는 자율화를 추구하며 그에 맞춘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 회사는 서로 다른 시장 그리고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온톨로지를 구축한다고 자부합니다. 조직의 구조를 상세히 도식화하여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성을 다양한 물리적 플랫폼으로 확장 배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팔란티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서 밀접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비베트 등의 자율 시스템을 팔란티어의 복합적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이메일을 처음 쓰던 인터넷 초기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의 잠재력을 우리는 몰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최근에 도래했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좀 요즘 더 잘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 기술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꿀 거냐. 우리는 세상을 많은 것들을 그냥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야가 특히 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이 바뀔지 또는 적게 바뀔지 그거가 잘 안 보여서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돼서 오래 그 연구하신 분이니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우리 생활을 바꿀 것 같은지 그걸 좀 본인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1993년에서 1994년 인터넷 도입 초기에 사람들이 이것을 단지 이메일 송신 도구로만 여겼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단순히 이메일을 주고받는 용도로만 생각되었지만 이제 온라인 상점도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 아마존과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뚜렷해진 것은 인터넷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현대에는 우버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채운 다양한 앱들 그리고 SNS와 메신저가 탄생하여 커다란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AI도 유사한 발전 과정을 겪었죠. 2012년과 2013년경 사람들은 AI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AI가 고양이 사진을 사람보다 더 잘 알아보는군이라고 생각했죠. 이후에는 AI는 스타크래프트의 알파스타나 바둑의 알파고처럼 인간 플레이어를 능가하는 게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AI의 전부라고 여겼어요. 심지어 챗GPT가 등장했을 때도 AI는 챗봇 기술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AI를 그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개인 비서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AI의 본질적인 의미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사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학습하고 사고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으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정말로 무한하다고 확신합니다.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챗GPT 같은 챗봇입니다.
하지만 AI의 범위는 자율주행차와 자율비행 전투기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능하게 되지요. 저는 AI의 자율성이 가장 큰 힘이라 믿습니다. AI의 도약은 자율기계의 생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자율비행 전투기 등과 같은 기계들이 지구에 긍정적이고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50년 또는 100년 후에는 AI 덕분에 인간 사회가 자율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기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컴퓨터가 우리의 연결성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요. 물론 기술에는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로봇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과 지능형 기계가 함께 협력하여 필요한 일을 할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과 기계가 협력할 날이 올 것이고 이는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 쉴드 AI라고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한국은 방위 산업도 꽤 발달돼 있고 무기에 쓰는 돈도 많고 하는 나라니까요. 한국은 어떤 시장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고 한국 시장을 어떻게 좀 그 공략 내지는 한국 시장을 어떻게 그 이제 침투할 계획이십니까? 한국은 놀랍고 굳건한 방위 산업 기반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기술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쉴드 AI는 그들의 자율화 노력을 가속화하고자 하며 특히 KAI, LIG 같은 기업들이 재빠르게 최고 수준의 자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들 기업은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 창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AI 조종사를 한국 시장과 고객의 특성에 맞추어 현지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중점 활동이며 이에 대해 저희는 정말로 큰 기대와 열의를 품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에게도 제공하는 비슷한 지원으로 저희 도구를 통해 그들의 자율화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쉴드 AI의 창업자이자 CEO로서 회사 경영과 관련한 본인의 지금 현재 고민과 희망사항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10년 동안 100만 AI 조종사를 전 세계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향후 15년 동안 1억 명의 AI 조종사를 배치할 계획이며 이는 자율성을 통한 기술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AI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조종하고 무인 수상정 및 무인 수중 차량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선과 위성까지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자율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업용 항공기와 여러 자율 시스템에 AI 조종사들이 장착될 것입니다. 앞서 이미 우리는 자율주행차, 자율비행기 및 휴머노이드 로봇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훨씬 더 급진적인 자율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 그 자금은 넉넉히 있으세요? 저희 회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지금까지 13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고 53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계획 중 하나는 상장이지만 지금 현재는 주요 사업 목표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하고는 싶은데 답을 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채널의 시청자들은 많은 분들이 투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해오신 전문가로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투자자에게 좀 더 유망할 거다라고 하는 조언을 혹시 주실 수 있는지, 주실 수 있다면 주시면 좋고 주실 수 없다 해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와 자율성의 발전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해온 기업들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10년간 Shield AI는 AI와 자율성 분야의 특정한 전문성을 길러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14년 동안 테슬라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칭송받고 있습니다. XAI의 기록과 챗GPT의 기술력은 놀라운 수준이며 구글은 매우 성공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또 다른 거대한 이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란티아는 굉장한 속도로 성장하여 또 하나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붕괴 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생존과 회복을 통해 위대한 인터넷 회사로 성공한 것처럼 오늘날 AI 시장에서도 AI 겨울이라 불리는 긴 고난을 이겨낸 회사들이 미래에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AI 겨울은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었으며 팔란티아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이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오늘날의 성공을 달성했습니다. 위대한 회사란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성장해 나온 회사입니다. 한국에도 방위산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아마 아직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한 제품이나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앞으로 인공지능과 각종 첨단 무기들이 결합을 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전투기 3대를 사야 될 곳은 2대만 사도 될 것 같고, 혹은 뭐 장갑차나 미사일도 역시 인공지능과 결합하게 되면 10대가 필요한 걸 뭐 한 3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똑같은 예산이라도 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지불하는 예산이 많아질 거고, 그러면 하드웨어를 주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들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좀 있을까요? 기업이 미래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가격적 부담이 큰 유인 전투기에서 비용 효과가 높은 AI 조종 무인 전투기로의 전환입니다. 1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던 유인 전투기를 버리고 이제는 그 돈으로 2천만 달러의 AI 무인 전투기 5대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전에는 매우 고가인 1억 달러짜리 유인 전투기를 하나 구입했다면 이제는 그 비용으로 AI 조종 100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100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및 운영상의 진보는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미래에는 하드웨어 및 제조 분야의 기업들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것입니다. 이는 보다 경제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항공기가 대량으로 양산되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1억 달러짜리 유인 전투기를 제작하는 대신 이제는 2천만 달러에 불과한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이 AI와 자율성을 구축하여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능적이고 저렴한 자율기계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LIG와 KEAI와 같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소프트웨어 및 자율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과 같은 세계적 방위 기업과 비슷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방위 산업은 최고의 소프트웨어나 AI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었으나 그들의 향후 발전을 지원해 대형 기술 기업처럼 AI와 자율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국인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시장과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해 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저희는 매우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저희의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는 한국 내 AI와 자율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AI, 자율성과 국방 안보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이 시기는 정말로 흥미진진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결국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 및 정부와 함께 일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네, 오늘 좋은 인터뷰 시간 마련해주신 브랜든 센 쉴드 AI 창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